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가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구분을 못 하세요. 특허와 실용신안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우리가 알고 있다면 앞으로 내가 생각해낸 발명이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 고민하실 필요가 없어지세요. 안녕하세요, 김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허와 발명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특허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발명에 대해서 먼저 정확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발명과 특허라는 단어는 많이 들어서 귀에 굉장히 익숙한데요. 정확히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는 잘 모르세요. 이 정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의부터, 그리고 발명하고 실용신안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짚고 이후에 내 발명이 특허인지 실용신안인지에 대해서 판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를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특허와 발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특허는 발명하고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특허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는 발명이 항상 따라다니는데요. 특허에 대한 것과 발명에 대한 것을 먼저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앞선 영상에서 살펴봤는데요.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눠지는데요. 그 중에서 특허는 어느 곳에 포함이 되냐면요, 산업재산권에 포함이 돼요.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산업재산권은 크게 네 가지로 다시 또 구분이 되는데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은 무엇을 먼저 배운다? 특허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하고 실용신안, 발명, 디자인, 상표, 이러한 단어는 우리가 굉장히 귀에 많이 익숙하게 들어온 단어인데 정작 개념을 모르세요. 먼저 질문을 좀 해볼게요. 특허란 무엇일까요? 특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내리신 분이라면 발명교육이나 특허교육에 어느 정도 이렇게 충분히 지식적인 수준이 도달해 있는 그러한 분일 거예요. 그럼 특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특허란 발명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독점권을 부여하는 계약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어떠한 발명가가 자신의 아이디어를 공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개한 대가로 특정 기간 동안 이 사람만 이 기술을 독점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보장을 해주는 그러한 행위적인 계약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 독점권을 왜 부여를 하냐? 그게 바로 이제 특허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허법 1조를 보면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목적이 나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발명을 보호하고 계속 장려하기 위해서예요. 무슨 말이냐? 특정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를 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런 상황을 보고 나도 발명을 해서 독점을 통해 돈을 좀 벌 수 있게 동기를 부여해 주기 위한 그러한 제도인 거죠. 굉장히 이게 중요한 특징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질문을 해볼게요.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막연히 우리가 흔히 발명을 한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지 이 발명이 정확히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대부분이 없을 거예요. 그냥 발명이라는 단어만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알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발명이란 무엇일까요? 가장 쉬운 정의 중에 하나죠. 새로운 물건이나 방법을 생각하거나 만들어내는 것, 이걸 우리가 흔히 발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가장 우리가 많이 통용되는 그러한 정의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요즘 메이커 활동이 굉장히 붐이 일어나 있는데요. 이것도 바로 발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런데 특허법에서는 발명을 이렇게 정의하지 않아요. 바로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 고도한 것. 이 중에서 기술적 사상을 우리가 잘 봐둬야 돼요. 기술적 사상. 이걸 해석하면 어떠한 내용이 될까요? 말 그대로 아이디어를 뜻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자연의 법칙을 이용해서 기술적 아이디어를 잘 표현만 하면 어떠한 제품을 직접 제작하지 않아도 특허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발명이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께서 가끔 질문을 주시는데요. 특허로 출원을 하려면 제품을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야지만 출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해주세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굳이 제품을 우리가 완성하지 않아도 특허로 출원이 가능해요. 발명을 특허에선 이렇게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술적 사상, 즉 아이디어가 특허 요건에 맞게만 충분히 잘 표현이 된다면, 서류상으로 잘, 문서상으로 잘 드러난다면 이는 특허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발명이기도 하고요. 굳이 꼭 그 발명을 실제로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발명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정의를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해요. 첫 번째는 사전적인 정의, 두 번째는 특허법상의 정의. 그래서 사전적인 정의는 새로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 그 다음 두 번째, 특허법상으로는 자연의 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 고도한 것. 그런데 이 고도한 것이라는 건 제가 지금 설명을 따로 안 드렸지만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중요한 개념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그러한 개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 건데요. 발견이란 무엇일까요? 발견은 일반적으로 있는 자연의 현상들 혹은 이미 존재한 것을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발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왜 이 발견이라는 단어를 질문을 했을까요? 많은 발명들이 발견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사례를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대표적인 사례로 화면에 있는 세 가지 제품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요. 첫째는 포스트잇. 화면에 있는 이 네모난 포스트잇은 발견을 통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발명품 중에 하나예요. 한 연구원이 아주 강력한 접착체를 만들려고 본드를 발명을 하던 중에 실수로 어떠한 제품을 넣었더니 이 본드가 강력한 접착제가 아니고 붙였다 떼어도 자국이 남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물건이 발견이 된 거예요. 자신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새로운 어떠한 발명이 발견이 된 그러한 사례인 거죠. 프로페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이 약은 탈모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한 발명품인데요. 원래는 이 프로페시아는 다른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약이었어요. 그런데 이 약을 복용을 하면 부작용이 있었는데 그 부작용이 바로 털을 많이 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털이 많이 난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이걸 곧장 응용해서 탈모 치료제로 새롭게 발명을 한 그러한 사례인 거죠. 즉 부작용을 발견을 하고 이 부작용을 응용해서 새로운 탈모약을 발명한 사례예요. 다음은 전자레인지예요. 전자레인지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연구원이 자기 주머니에다가 초콜릿을 넣고 굉장히 큰 통신 안테나 주변에 서 있었는데 초콜릿이 녹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어떠한 주파수에 의해서 초콜릿이 녹는 현상에 의문을 품고 이것들을 찾아낸 거죠. 아,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파수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열을 발생을 시킬 수 있구나. 그리고 이걸 응용해서 만든 게 바로 전자레인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많은 발명들은 발견에서 발명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단순히 개념만 놓고 비교를 하면 발명과 발견은 둘이 굉장히 다른 내용인데 이처럼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특징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떠한 자연 현상이라든지 어떠한 제품에 관심을 갖고 어떠한 문제점이라든지 불편한 점을 항상 이렇게 잘 주시하고 있다가 새로운 어떠한 기능들을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되면 이 발견을 통해서 다시 또 발명을 할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발명들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을 하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